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울감과 불안감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비대면 추석이 대세가 되면서 선물은 좀 비싸게, 장보기는 간소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로 10분이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울감과 불안감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창 대인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야 할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도 관련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6살인 안모 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다 최근 그만뒀습니다. 일이 힘든 것보단 코로나가 가져다준 사회적 관계 단절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인도 만나기 어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가지고. 안 씨처럼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지원센터인 경남청년센터가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느꼈던 감정을 날씨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습도가 높은 이 짜증과 습함을 표현했을 거잖아요. 주로 누구에게 했을까요? 빈 어항 속에 자신들의 가족을 물고기로 그려 가족 관계를 들여다보는 미술 심리 상담도 이어갑니다. 일자리도 그렇고요.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엄청 많고. 학교에 마련된 심리 상담실인 위클래스에는 코로나 유행 이후 상담 건수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전인 지난 1월 기준 3천 건에 못 미쳤던 상담 건수는 지난 7월 6만 9천여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6개월 사이 무려 20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진로와 학습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심리와 가족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 매일 못 가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탓입니다.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과 관련된 상담이 좀 많이 증가한 편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그 졸림마저 위태롭습니다. 최소한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 속에 잊혀진 지역만의 아픔을 드러내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여론 지형을 살피며 지역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재난 상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지역 방송은 여전히 크나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만 방송 플랫폼 다양화로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그것을 보존하고 이어나가야 될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지역방송사의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진흥을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역방송 39개사가 지원받는 돈은 한 해 40억여 원. 방송사당 1억 원 남짓인데 1조 2천억여 원이 넘어가는 기금 규모를 볼 때 턱없이 적습니다. 반면 관할 부처도 아닌 문체부 산하 방송에는 4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등 용도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송 쪽에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방송 쪽보다는 통신 쪽에 가깝게 기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인터넷 포털사와 다수의 방송 채널을 보유한 CJ와 같은 MPP로 기금 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공재 이용이나 독점적 사업권에 대해 징수한다는 개념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만큼 시장 점유율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라도 함께
방송 발전 기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디어 기금 자체로 좀 넘어가는 단계까지 같이 함께 설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방식의 전향적인 개선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 아침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한데요. 일부 경남 북서 내륙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4도, 진주는 1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까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2도, 함안 1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김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9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추석을 맞는 지역 유통가의 표정은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대면 추석이 대세가 되면서 선물은 좀 더 비싸게, 장보기는 되도록 간소하게 하자는 분위기인데요. 배범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부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산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보러 나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장바구니는 대부분 좀 가벼워 보입니다. 폭우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고향 방문 자제 탓에 예년보다 간소하게 장을 보는 분위기입니다. 해마다 이 시장을 오거든요. 근데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작년보다는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전통시장에 번영회가 가장 신경을 쓰는 사안은 바로 방역입니다. 손님들이 안심하고 찾아와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매일 시장 골목골목마다 방역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우리 시장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내 백화점의 추석 선물 코너. 명절 직전임에도 손님이 많지 않지만 예약 구매, 분산 방문 등을 통해 추석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육류는 너무 비싸서 유통 쪽으로 가고, 저는 백화점에 주로 색깔 좀 하고 견과류, 꽃감. 올 추석 인기 선물 세트의 판도도 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못 가니까 이왕이면 선물은 좀 비싼 걸로 하겠다는 고객이 많아진 겁니다. 육류와 주류, 건강식품 등의 고가 선물 세트 매출이 증가한 데 비해 통조림류나 생필품 등은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정육 세트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제 구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20-30만 원대 정육 세트라든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랑크리 와인으로 프리미엄 종류의 와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얇아진 주머니 사정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힘든 여건이지만 차례상을 준비하고 주변 사람을 챙기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피 한 방울이면 10분 만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몸속에 세균이 침투하면 백혈구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원리를 활용한 건데요. 이게 상용화되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피 한 방울을 머리카락 굵기의 인공 혈관칩에 흘려보냅니다. 10분 뒤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건강한 사람의 백혈구는 막힘없이 관을 통과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백혈구는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습니다. 체내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혈관벽을 통과해 세균이 침투한 부위로 이동하려는 흔적입니다. 병원에서 피를 뽑고 최소 6시간이 걸리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간단한 손끝 체열로 수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또 빠르게 조기에 이제 감염 여부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몸의 이상 유무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어 임상 실험을 거치면 실생활에 널리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항이나 보건소 등 집단 검역에 사용하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도 잠재적으로 이제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각종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키트를 보급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노창섭 현 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정의당 제6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결과 경남도당 위원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노창섭 후보가 93.2%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경선으로 진행된 도당 부위원장 선거엔 이경수, 박종철, 이소정, 강정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경남도의회 앞에서 제6기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은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3.15 의거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둬 3.15 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거창군에 10년 동안 방치된 숙박시설을 오는 2022년까지 맞춤형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거창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 등에게 주변 시세에서 60,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 1급수에 서식하는 은어가 도심 하천인 창원천과 남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가 도심 하천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수생태계 환경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5일은 창원천에서 지난 26일에는 남천에서 각각 은어 6마리를 채집해 서식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어뿐만 아니라 민물 검정 망툭과 긴 몰개 등 1, 2급수에서 서식하는 어종 등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경남 최고 품질 브랜드 쌀로 거창군의 밥맛이 거창합니다 등 5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브랜드 쌀은 도내 단일 품종 쌀 가운데 시군 추천을 받은 13개 브랜드 대상 5월부터 이달까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심사했으며 선정된 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포장재 제작비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가을철을 맞아 도내 비대면 힐링 여행지 18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여행지는 소규모 여행객이 방문할 만한 곳이며 진해 드림로드와 통영 생태숲, 산청 합천의 황매산 억새와 거창 가막산, 합천 홍류동 계곡과 고성 옥천사 등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가을 축제와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꿔 진행합니다. 오는 11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진영읍 일원에서 열리는 진영 단감 축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단감 판매 행사로 개최하고 10월 23일부터 한 달여 동안 열리는 김해시 독서대전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밀양시가 코로나19로 연기했던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을 재개합니다. 밀양시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영남루 마당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인 밀양 백중놀이와 도무형문화재 제7호인 감내 개줄 당기기 등 4개 공연을 진행하며 공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추석 연휴에 KTX역 등의 귀성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일주일간 대테러 안전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경찰 특공대를 배치해 안전 취약 요소를 수색하는 한편 강력 범죄와 테러 사건에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